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난 줄 알았던 기아의 신용카드가 제대로 긁히더라. 야, 하루 만에 그냥 조상우, 홍건희, 김범수 3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쇼핑 리스트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영수증을 3개나 끊었더니 무거워. 지갑이 무겁다. 이게 참, 우선 조상우죠. 조상우. 총 2년에 총 15억, 계약금 5억에 연봉 8억. 인센티브 2년이고, 야, 이게 좀 너무 후려친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억에서 25억, 30억까지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밑도는 15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15억. 예, 근데 기아가 의외로 2년 후에 옵션만 달성하면은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주겠다라는 걸 줬어요. 저 이거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거 기아가 안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옵션. 이제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이야기는 없지만, 야, 네가 이 옵션 다 달성하면은 2년 후에 우리랑 먼저 계약을, 연봉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너 그냥 보상금 보상 선수 없이 완전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줄게 라는 거를 옵션을 넣었어요. 난 이거 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봉을 후려치는 만큼 옵션은 줬다. 양보는 하나는 주고 하나는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우는 이제 내년 시즌 내후년에도 기아 타이거즈 신분으로 뛰게 됐고, 기아도 조상우가 필요했죠. 기아도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아마 뭐 성적이 안 좋고 하더라도 경험 있는 투수의 가치는, 그다음에 또 조상우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적이 세부 지표는 물론 안 좋지만 외부로 드러나는 지표들은 뭐 이닝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기아로서도 지금 조상우를 빼고 26시즌에 필승조를 꾸린다, 요거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양쪽 다 필요했다. 자, 홍건희가 다시 기아 타이거즈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조상훈 했고 홍건희가 돌아왔죠. 홍건희가 2011년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9반으로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했죠. 화순고등학교 출신이고, 그렇게 기아 타이거즈에서 자리를 잡는가 했는데 2020 시즌 6월 유지혁이랑 1대1 트레이드로 두산으로 이적을 했고, 이후 유지혁이 이제 23년 7월 삼성 김태군과 다시 트레이드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건희가 두산에서 한 차례 FA를 하고, 올해 두산에서 2년 15억 오퍼를 제안을 했는데 홍건희가 이거를 거절하고 옵트아웃을 해서 완전 자유계약 신분을 얻었으나, 오늘 전까지 다른 팀으로부터 어떤 오퍼도 받지 못하고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계약이 끝난 다음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거는, 기아랑 홍건희 에이전트가 한 2, 3주 전서부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세부 조율이 완성이 돼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뉴스가 나왔고, 오늘 오피셜 발표를 했어요. 홍건희가 두산에서 마무리 투수, 김태견 이전에 이제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어요. 21시즌서부터 24시즌까지 뭐 상당히 좀 번쩍번쩍한 그런 활약을 펼쳤습니다. 74, 21시즌에 74이닝, 22시즌에 62이닝, 그 다음에 23시즌 61이닝, 24시즌 59이닝, ERA가 2.78, 3.48, 3.06, 2.73, 특급 불펜으로 활약을 했는데, 25시즌에 이제 부상으로, 팔꿈치 부상으로 16이닝 6.19라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찍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평가자를 당했는데, 팔꿈치 부상이라서 뭐 처음에는 토미존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런 인대 쪽의 부상은 아니고 내굴곡근 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영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죠. 뇌굴곡근도 이제 심하면은 인대 쪽 손상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토미존을 해야 되는데, 홍건희는 인대 부상은 아니고 뇌굴곡근이 터지면서 이제 그쪽에 피가 고여갖고 염증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몸에 문제는 없고, 기아 타이거즈 이준영이랑 되게 친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같이 캐치볼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년 계약을 했어요. 단년 계약 1년 최대 7억 원, 연봉 6억 5천에 인센티브 5천. 26년에 34살이 되기 때문에 사실 26시즌의 활약이 뭐 썩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27년에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냐. 이건 상당히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홍건희로서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가 강하게 될 시즌인 거고, 뭔가 그 전에 두산에서 보여줬던 그런 좋은 구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핑리스트 김범수 3년 총액 20억.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조규재, 쌍방울이나 SK에서 제가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뛰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기아가 외부 시장, 외부 FA 시장에서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왜냐면은 하나이글스와 세부 조율 중이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1월 20일 오후에 기아가 김범수 측과 협상 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오피셜 계약 소식이 들렸습니다. 3년 총액 20억, 계약금 5억에 연봉 12억에 인센티브가 3억 원이에요. 북일고 출신입니다. 완전히 한화이글스의 진성골. 15 드래프트 한화 1차 지명자예요. 1차 지명자. 그러니까 많은 팬들이 좀 의아해해요. 왜 김범수를 이렇게 영입을 했냐. 박찬호도 놓치고 최영호도 놓쳤으면 니네 돈이 없어서 놓친 것 같은데 김범수 줄 돈은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뜯어보면 기아로서 상당히 좀 필요하다. 왜냐? 곽도규가 우선 토미존에서 돌아오는 첫 시즌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의리를 봐서 알고, 그전 시즌에 소영준, KT 소영준의 모습을 봤지만 암만 재활을 완벽하게 돌아온다 하더라도 투수가 선발 어떤 그런 감각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 그 다음에 토미존이라는 인대를 재건한 수술이잖아요. 이걸 하고 나서 처음에 첫 시즌부터 번쩍번쩍한 활약을 보여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곽도규가 돌아오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구위가 장담 불가고, 그 다음에 과연 개막 안트리에 들 수 있냐, 이것도 사실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지민은 몇 년째 계속해서 재구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김기훈 역시 25시즌 후반기에는 대활약을 했지만 한 시즌을 꾸준하게 활약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김기훈 같은 경우에는 한 이닝을 이제 확실하게 틀어막는다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실점하고 두드리겨 맞지만 긴 이닝을 소화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롤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기아가 재계약을 한 FA 재계약을 한 3년 12억 계약을 했죠. 이준영은 좌타 스페셜, 김범수랑 같은 좌타 스페셜로 불리지만 25시즌 좌타 상대 OPS가 0.770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타 상대로도 완벽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면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접근하면은 김범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죠. 김범수의 25시즌의 성적을 보면 73경기 48이닝, 그러니까 73경기에 나왔는데 48이닝을 소화했다는 거는 한 이닝을 온전히 소화한 적이 굉장히 드물다는 뜻이죠. 좌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적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ERA가 2.25, FIP는 3.45, WIHP 이닝당 출루율이 1.08, 특급 기록입니다. 삼진율이 21%로 리그 평균에 수렴하고, 볼넷율은 대신에 11.3%, 여전히 좀 제구에 불안이 있어요. 강한 구위 147, 148, 자완으로 굉장히 빠른 포신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발목을 잡히고 있는 게 제구 불안이다. 10%가 넘죠, 볼넷율이.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새를 찾은 이유는 한 이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좌타자만 좌타자 스페셜로 활약을 하면서 모든 지표가 꾸준하게 좋아졌습니다. 뭐 스플릿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 보고 계신 것처럼 좌타 상대로는 확실한 모습. ERA가 1.15, 1이닝당 출루율이 1이 안 돼요. 0.99. POPS가 0.480입니다. 굉장히 특급 활약이고, 우타 상대로는 ERA만 높지만 나머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데, 워낙 상대한 이닝이 15.2이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가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김범수는 FA B등급이었죠. 그래서 보상금 직전 연봉의 150%로 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 돈 아니니까요. 돈을 얼마 주든지 그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이제 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는 25인의 보호명단 1명. 누구를 주고 누구를 묶어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소미의 관심사인데, 봅시다. 우선 야수부터 보면요, 지금 주전으로 나가는 선수들은 당연히 다 묶어야겠죠. 김태군과 한준수 이제 번갈아 가면서 포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김태군, 한준수는 당연히 묶어야 되고요. 내야수는 이제 오선우 1루수, 김선빈 2루, 김도영 3루, 뭐 당연히 묶어야죠. 유격수는 이제 제리드 데일이 볼 건데, 뭐 걔는 안 묶어도 되니까, 아시아 쿼터라. 외야수는 이제 김호령과 나성범은 이제 필수적으로 묶인다라고 봤어요. 여기에 지금 핵심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윤도현,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루키였던 정현창, 그다음에 역시 작년에 루키였던 박재현,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1군 데뷔를 했던 정혜원, 그다음에 내야 유틸리티 박민의 이 5명은 묶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제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견수, 백업 중견수죠. 박정우도 26시즌 후에 김호령이 FA가 되기 때문에 기아가 전략적으로라도 이 선수는 묶어야 됩니다. 기아도 박정우가 필요해요. 플랜 B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FA 협상에서 김호령을 잡아야 된다. 당연히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위에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김호령이 없어도 그 뒤를 백업할 수 있는 박정우가 있는 상태에서 김호령과 협상하는 것과
아예 우리는 플랜 B가 없는 상태에서 김호령과 이 협상하는 건 차이가 크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은 전략적으로도 묶어야 된다라고 봐서 이렇게 지금 김태군, 한준수, 오선우, 김선빈, 김도영, 김호령, 나성범, 윤도현, 정현창, 박재현, 정혜원, 박민, 그다음에 박정우까지 총 13명의 야수는 묶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수 쪽으로 보면은 우선 선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의리, 김도현, 황동아, 김태형, 윤영철. 윤영철은 뭐 올 시즌에 과연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수를 안 묶는다라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묶을 거다라고 보고 확실하게 핵심 팬이라고 할 수 있는 곽도규, 전상현, 정혜영 당연히 묶어야겠죠. 그다음에 성영탁 국가대표팀에 나가서 지금 병역 면제를 받은 최지민은 어쨌든 묶어야 되고 김기훈도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묶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무에 합격을 해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입대 예정인 이유민 우리가 작년 드래프트 2라운드로 뽑았기 때문에 이유민까지도 묶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총 12명. 그래서 25인을 정리를 해보면은 요 정도가 기아가 묶어야 되는 명단이 아닌가 라고 봐야 됩니다. 뭐 검증받을 길은 없어요. 25인 보호 명단이 미디어에다가 발표가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묶고 누가 풀리고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대충 이 정도는 기아가 묶지 않겠냐 라고 보고 그러면은 누가 풀리는 거냐 누가 풀리는 거냐 요거를 봐야겠죠. 대충 이 정도가 풀려요. 이게 아예 유망주들 말고 1군에서 뛰어본 선수들 중에서 풀리는 명단은 이 정도인데 과연 여기 있는 명단을 하나가 데려갈 거냐? 나는 이 중에서 하나가 데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봐요. 김석환은 이미 이제 20대 후반을 가고 있는 변혁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미 하나가 1차 지명을 했다가 기아로 트레이드한 전력이 있죠. 근데 작년에 작살났고 올해 1차 캠프도 동행하지 못할 만큼 기아 내부적으로도 지금 변우혁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데 하나가 굳이 다시 데려가겠냐. 대체 가서 당장 변우혁이 직전감으로 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김석환 역시 지금 20대 후반으로 가고 있고 뭐 어느 팀에나 있을 법한 슬러거 유망주. 일단 코너웨어 수임을 감안하더라도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하나에도 이 정도의 선수는 있고요. 차라리 김석환 쓰느니 이진영 쓰는 게 낫죠. 김규성은 이도윤이나 황영묵이 있는데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는 선수고 이창진은 중견수를 볼 수 있기는 하지만 30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유리몸 기질이 좀 다분합니다. 슬럼프도 한번 빠지면은 좀처럼 못 나오고 잘 다쳐요. 유승철은 이제 17 드래프트 1차 지명자인데 역시 잘 다치죠. 그러니까 기아가 유승철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써봄직한 타이밍에 유승철은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죠. 네, 김시훈과 한재승 트레이드 듀오가 있는데 김시훈은 지금 구위회복에 물음표가 있고 한재승은 재구 불안에 아직 병역도 해결하지를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 선수들 중에서는 하나가 데려갈 만한 어느 정도 1군 경험이 있는 그런 견적을 긁어본 선수들 중에서는 한화이글스가 데려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도 유망주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그 투수들 중에 그 중에 몇 명을 하나가 데려갈 것 같다. 야수 유망주는 기아가 야수풀이 그렇게 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데려갈 것 같지 않고 하나도 투수 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수로 데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래서 누구냐? 그럼 저는 이 셋 중에 하나라고 봐요. 김정엽, 이도현, 양수. 김정엽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김정엽은 25 드래프트 작년 신인이에요. 우리가 5라운드에서 전체 45번으로 이제 뽑은 선수고 186에 92kg 프레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투수하게 좀 최적화되어져 있는 부산고 출신이에요. 부산고. 그러니까 루키 시즌인데 1군 샘플이 뭐 많은 건 아닌데 포심 평속이 146.7kg를 찍을 만큼 아직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도 굉장히 공환하는 구위는 좋아요. 그 다음에 구위도 좋은데 컨트롤이 그렇게 엉망이 아니에요. 제구도 최소한은 된다. 아마 아직 빠른 공과 슬라이더 이 두 개를 제외하면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은 아니라 뭐 롱맨이나 선발 자원으로 쓰기에는 좀 쓰임새 제한이 있어요. 이도현은 23 드래프트 7라운드 전체 62번이고요. 25 시즌에 전반기 퓨처스 관리하기 괜찮아서 올스타에도 선발이 됐습니다. 퓨처스 올스타도 선발이 됐고 총 6경기를 1군에서 뛰었는데
13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ERA가 6.92. 뭐 좋은 성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뜯어보면 후반기로 갈수록 성적이 좋아져서 9월 16일 하나전에 2이닝 1피안타 무실점. 이게 자료가 있나? 아, 그러네요. 자료가 있네요. 이도현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하나전에서 2이닝 동안 1이닝 무실점. 9월 23일 일주일 후죠. SSG전에 1이닝 1피안타 무실점. 그 다음에 10월 2일 SSG전에 선발투수로 나왔어요. 선발투수로 나와서 5이닝 동안 5피안타 1사사구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가능성을 확인했다. 140 초중반에 공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평균 구속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투수고, 다른 것보다 체인지업 완성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도현은 기아도 롱맨, 그다음에 잠재적인 선발 자원으로 좀 점 찍어보고 있는 선수인데, 하나이글스가 뭐 데려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보여준 거는 없지만 이상하게 팬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선수가 있죠. 양수호, 공주고 출신이고 우한 곽도규다라고 이제 많이 불리고 있는데 크로스파이어입니다. 네, 아직 1군 데뷔 기록은 없어갖고 기아 팬들도 양수호 기대감은 많은데 막상 와서 어떻게 던질지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이제 크로스파이어 유형의 선수기 때문에 우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공을 던질 수 있어서 사이드암들의 인기는 좀 시들시들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우한 3쿼터 유형의 선수들, 좌완 3쿼터, 우한 3쿼터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최근에는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양수호를 한화가 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워낙 샘플이 없기 때문에 김범수라는 베테랑 투수에 대한 대체 자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1군에서 던진 견적이 그래도 있는 선수를 데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양수호보다는 김정엽과 이도현 이 둘 중 하나가 현실적인 픽이다라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이 친구들 굳이입니다. 굳이 제가 손혁단장이면은 안 데려갈 것 같아요. 차라리 얘네들 중에 하나를 택하지. 얘네들은 먹어봤는데 맛이 좀 별로야. 하나는 이쪽을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보죠.